최근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개의 알트코인들이 모두 털리는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나름 보안 관리를 위해서 백신도 여러 개 깔린 PC를 사용 중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해킹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PC에 본인이 열지 않았던 창이 떠있고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니만 결국 어느 날 본인 명의의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계좌에서 동시다발적인 코인 인출 시도가 있었고 결국 바이낸스에 있던 2억 3천만 원 상당의 코인이 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거봐, 내가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했지. 몰빵하다간 인생 골로 간다고 했어, 안 했어? 역시 코인은 하는 게 아니야. 아직은 너무 불안정하고 제도도 개판이라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많은 개인들의 코인 해킹 사건들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거래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거래소라고요.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위험해서 그런 거고 업비트랑 빗썸은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털릴까요? 비트코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해킹해서 내 수많은 정보들, 예를 들면 다 똑같은 비밀번호로 해놓은 구글, 네이버 같은 이메일, 카톡 이런 것들이 다 털리면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거래소의 로그인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들로 로그인을 하면 그때부턴 코인 인출은 시간 문제인 거죠. 자기 휴대폰 잠깐 먹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주요 사이트들 비번 싹 바꾸고 내가 접속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해커들이 코인 인출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다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당한 사람은 도대체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해킹이 된 건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보안 관리한다고 신경 썼던 사람들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해킹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즉 모든 해킹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을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잡으면 딱 한 번 해킹 메일이나 문자에 속아서 링크 잘못 누르고 파일 잘못 다운받으면 그때부터 해커는 해킹 프로그램 깔고 잠복기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거래소에 넣어놨던 소중한 비트코인을 훔쳐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상한 거 눌렀는데 다운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왜냐? 해커들은 잠복기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늘 그랬듯이 중요한 사이트들에 다 같은 비밀번호 계속 그대로 쓰고 거래소에만 비트코인 잔뜩 모아놓고 심지어 거래소 비번도 네이버랑 똑같이 해놓고 아주 친절하게 휴대폰의 메모장에다가 사이트별 비번, 아이디 다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해커들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요, 최근 그 유명 부동산 유튜버나 자신도 모르게 코인이 털린 사람들처럼 다음 차례는 진짜 재수없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드월렛 개인 지갑으로 소중한 비트코인을 옮겨라 하는 겁니다. 왜냐?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니모닉이라고 불리는 12개 또는 24개의 영어 단어만 오프라인상에 잘 적어놓고 철저히 관리하면 그 누구도 절대 해킹해서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훔쳐갈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하드월렛에서 거래소나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조차 인터넷은 물론이고 블루투스나 NFC 같은 그 어떤 전파 방식조차 연결되지 않고 휴대폰에 깔려있는 블루월렛 같은 소프트월렛과 연동해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는 에어갭 방식의 하드월렛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정석에 가까운 비트코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해킹 위험이 있는 거래소가 아닌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드월렛으로 옮기는 게 기본이고요. 하드월렛 중에서도 내 니모닉을 제조사가 몰래 백업할 수 있게 백도어 이슈가 있었고 에어갭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 레저 같은 하드월렛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제이드를 에어갭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에어갭 모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키스톤 프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비트코인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과 그들의 전략을 수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전세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살까 떡상하는 알트 살까, 이번엔 고배율로 롱 잡을까 50배 숏 잡을까, 이런 의미 없는 생각들로 이 소중한 시간을 전부 허비하고 돈과 시간을 날리고 있거나, 아직도 거래소에 비트코인 넣어놓고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장점은 그 누구에게도 검열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위정자들이 만든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희석되어가는 자신의 구매력, 즉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그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이 가치 덕분에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는데,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공급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코딩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인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직접 보유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게 직접 보유해야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비트코인 가치의 핵심인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진짜 돈이라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똑같이 오릅니다.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혹시 경기 불황이 오고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일명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10% 지급 준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은행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객의 인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파산해버리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비트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 총량이 고객들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과 동일하지 않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서로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걸 우린 지난 2022년 전세계 3위 거래소였던 미국 FTX의 파산으로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대상을 찾고 그 속성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있는 거래소 소유의 지갑 주소에 있는 것이지 내가 소유한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서,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거래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아무리 탈중앙화되어 있고 검열 저항성이 있고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들의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어도, 거래소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넣어놓는 순간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라고 거래소에 돈을 빌려준 그 거래소의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절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옮겨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띄워놓은 재생 목록의 영상들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설마 아직도 거래소에 냅두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있으니까 주식처럼 수익률도 보이고 편리하더만. 난 불편한 거 없는데. 개인 지갑으로 옮기라고 말하려고 그랬지? 나도 다 알아봤는데 그랬다가 괜히 실수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데. 차라리 거래소에 넣어놓는 게 안전한 거 아니야? 거래소가 망하면 국가가 보장해 줄 거 아니야. 미국도 은행 망하니까 예금자 뭐 다 해주더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떻게든 해주겠지. 여러분, 혹시 이제 막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셨거나 한동안 오를 것 같아서 일단 매수해본 분이라서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놔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아마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놔두고 있으시면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이거 마치 자신의 집키를 매일 경비실에 맡겨놓고 절대 몰래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 단지와 집을 지켜주시는 경비요원분들과 성실한 공인중개사분들은 당연히 문제될 만한 행동을 안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린 경비실과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집안에 귀중품도 없고 훔쳐갈 만한 것도 없는데 귀찮으니까 키를 맡겨놓거나 비번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집에 큰 돈이 있다면 그래도 귀찮다고 편리하다고 경비실에 키 맡기실 겁니까? 아무한테나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죠. 집에 현금 10억이 있어요.
비번 알려주실 거예요? 집에 금괴 1억 원어치가 있어요. 키 알려주실 거예요? 집에 20억짜리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비번 공유하실 거냐고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요. 근데 그걸 소유하는 권리를 거래소한테 줄 거냐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거래소는 우리가 산 비트코인을 대신 보관해 주는 거라서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서 거래소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거래소가 내 비트코인을 실제 소유한 주체였고 나는 그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니까 자신의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 2014년에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하던 1위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털리고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거라는 발상은 마치 집안 거실에 많은 현금과 부동산 등기와 금괴를 꺼내놓고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게 해놓은 사람이 에이, 설마 누가 가져가겠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경비실이 책임지겠지. 부동산이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대상이고 인터넷처럼 전 세계 어디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시키고 네트워크 위에 자신의 지갑을 만들어서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들 다 무시하고 그냥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에 넣어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건 해당 거래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한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거래소에 돈을 줘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게 하고 자신은 계좌에 찍힌 숫자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하기 전까지 국가의 위기 사태가 발생해서 거래소 출금이 정지되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면 비트코인 왜 사고 비트코인 왜 모으고 비트코인 장기 투자 왜 합니까?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거래소가 불안해서 비트코인 지갑으로 다 빼셨죠요. 그럼 은행도 불안해서 예금도 다 빼서 베개 속에 숨겨놓으셨나? 비트코인 몇 개 없으면 그냥 거래소에 냅둬. 괜히 깝죽대고 옮기다가 해킹당한다. 거래소가 제일 안전해.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해킹 안 당하는 줄 아나? 아마 비트 옮기다가 날린 거랑 옮겨놓고 비밀키 까먹은 사람이 한 트럭일걸?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리스크야. 대충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얘기는 옮기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의 정보가 너무 많이 온라인 공간으로 흘러들어갔거나 이메일 비밀번호나 니모닉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개인 지갑 비밀번호를 노출하게 되는 현상 또는 아예 휴대폰 자체가 해킹당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뭐라고? 해킹? 어우,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래, 맞아.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큰일 나지, 큰일 나. 이런 불안감이 확 드시죠? 저도 이런 심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 인플레이션이 100%가 넘는 아르헨티나에서 너도 나도 달러와 비트코인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자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지갑에 온전히 보관하면서 그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없이 가치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고유 특성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쉬운 이 과정을 매뉴얼 한번 보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까요? 이건 아르헨티나에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할 거 없으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들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보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비트코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이 가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뭐라고? 다 바꾸라고? 네,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거의 다 동일한 한글 영문 특수문자 조합이죠? 그리고 그걸로 넷플릭스도 가입하고 페이스북도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통신사도 가입했죠? 이렇게 이곳저곳에 평생을 걸쳐 가입했던 곳들 중에서 한 군데가 해킹당했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국내 모 대기업 통신사, 편의점, 글로벌 패스트푸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이 해킹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전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거의 다 해킹당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킹을 당한 상태인데 내가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을 사용하겠다고 움직이는 게 포착된다면 그 정보를 탈취한 늑대 같은 녀석들은 중요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오래전에 노출된 나의 중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가 돈을 옮기려는 순간 활용해서 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해외 거래소에 가입해야 되냐, 어떤 하드웨어 월렛을 사야 되냐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 최소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사이트들의 모든 비밀번호를 전부 겹치지 않게 다 다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뭐라고? 다 다르게? 지금 장난해? 야, 하나도 제대로 못 외워서 맨날 까먹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너 자꾸 아무 말이나 할 거야?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나오시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모든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해서 하나가 뚫리더라도 연속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뚫리는 걸 막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비밀번호가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즉, 거의 똑같은데 조금씩만 다르면 된다고요. 느낌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리스펙 2030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각 서비스별로 이 비번의 응용 버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 비밀번호면 NA 리스펙 2030 아니면 NA 리스펙 2030 VER 같은 방식으로, 만약 구글이면 G 대문자 O 대문자 O GLE 리스펙 2030 또는 대문자 G 대문자 G 리스펙 2030처럼 그 서비스명이 들어가면서 특정 위치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자신만의 패턴을 하나 만들고 그 패턴대로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하루 날 잡고 싹 바꾸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가장 자주 쓰고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금융 사이트 및 유료 결제를 진행 중인 사이트들부터 쭉 바꿔놓으세요. 이 작업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형태의 돈과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보안의 기초가 됩니다. 무조건 이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해킹이 일어나는 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돼요.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같은 거죠. 그런데 통신사가 해킹당한 사례까지 있으니 이건 뭐 다 털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런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늑대들 입장에서 얻기는 정말 어렵지만 얻으면 대박인 거,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장비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 이 유심이 가장 보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작년에 한동안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유심 복사, 유심 정보 빼돌리기를 통해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싹 다 팔아서 인출한 사건 아십니까? 원래 해외에서만 일어났던 일명 심스와핑이라는 해킹이 작년에 국내에서도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심을 몰래 빼서 복사를 했던 건지, 아니면 해킹 문자를 보내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깔리면서 유심 정보를 탈취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늑대 같은 녀석들이 유심을 재발급 받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은 먹통이 되는 거죠. 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 그동안 그놈들은 재발급 받은 유심이 꽂힌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하던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련 알람 기능들을 다 끄고 내가 사용하던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팔고 바로 해외 거래소로 인출하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사와 거래소에서 내 유심이 꽂힌 스마트폰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거래한 걸로 알고 아무 문제점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의식을 갖고 대응이 되고 있어야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심스와핑이라는 방식에서는 만약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유심 정보를 유출당한 경우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유심을 재발급 받았을 테니까 이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밀번호 무조건 다 다르게 바꾸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그런데 그런 유심 재발급이 아니라 유심을 어떤 형태로든 복제했거나 빼돌리기를 했다면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심의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껐다 키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유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작동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 옵션을 키면 보통 초기 비밀번호는 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만의 비밀번호로 바꿔놓으면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각 기종마다 설정 방식이 다르니까 꼭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 문자에나 있는 URL 주소를 누르지 마세요. 해킹의 핵심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어떤 해킹도 여러분을 억지로 그 URL을 누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건 모두 다 여러분이 그걸 누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재난지원금 준다고 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 해킹 시도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이런 문자 대충 보면 놀라서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 클릭하게 만드는 수법인데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피트, 코인원, 빗썸 이런 거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계정이 해외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심심치 않게 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내가 그 거래소 쓰는 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피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자다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누르거나 낮에 일하다가 대충 문자 보고 정신없이 누르면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를 처음 가입하면 이 정보들도 귀신같이 알고 희한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피싱 문자 보고 클릭하지 마시고 찬찬히 문자의 그 주소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아니라 바이난스라던가 바이날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방심하면 바로 당합니다. 거래소든 개인 지갑이든 그 뭐가 됐든 개인정보 털리고 유심까지 재발급 받아서 털리면 우리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거래소 가입 방법 관련 영상 찍기 전에 이 영상부터 제작하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 가입? 지갑으로의 이동?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보안 관련 사전 조치들부터 무조건 다 세팅해 놓고 인지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 지갑은 뭐고 하드웨어 월렛은 뭐고 소프트웨어 월렛은 또 뭐고 콜드 월렛, 하드 월렛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있는데 개념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죠? 이 엉켜있는 실타래부터 확실하게 먼저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내야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건 또 뭔 소리고 지갑으로 보내면 지갑 안에 있다는 건지 그럼 지갑으로 가면 내 수익률은 표시가 되는 건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옮겼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옮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니까 온갖 잡념들과 오해들만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두 가지 엉킨 머릿속의 실타래들을 풀어야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진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 두 가지 개념 세팅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용어들은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 많으니까 그 단어들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탈중앙성 이러죠?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고 거래가 승인돼서 장부에 기록되면서 화폐가 유통되는 모든 과정이 담기는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연준이라는 중앙, 그리고 은행들의 금융전산 서버 이런 것들은 다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화폐 발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거래 장부를 관리하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루에 한 번 새벽에 정산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거래가 안 되잖아요. 보통 자정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모든 화폐 발행과 유통,
거래 내역의 기록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기록되고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다른 거래소로 보내든 내 개인 지갑이라는 걸로 보내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장부상의 주인만 계속 바뀌는 개념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언제나 네트워크 위에 존재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비트코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 소유의 주소에서 내가 만든 개인 지갑의 주소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매수했던 비트코인이 진짜 내가 소유한 네트워크 주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온전히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개인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월렛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월렛을 왜 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뭔지, USB나 휴대폰처럼 생겼던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사도 말도 안 하겠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업비트 서버에 있나요? 바이낸스 서버에 있어요? 아니죠.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그 거래소가 만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주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내 지갑으로 가지고 오려면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지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걸 옮겨야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하늘 위에 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소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옮기려면 일단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늘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사다리가 바로 자신의 비밀번호이고, 이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갑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비밀번호가 생겨서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다리를 타고 네트워크 위로 올라가서 비트코인을 넣어놓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이 사다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인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보관하느냐로 콜드 월렛이다, 하드 월렛이다, 소프트웨어 월렛이다, 하드웨어 월렛이다로 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한 라인이라고 하면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직통 라인을 의미하듯이 핫 월렛이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의미하고요. 콜드 월렛은 평상시에는 사다리를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펴서 연결하는 지갑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킹 위험이나 보안에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는 접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가 연결되는 콜드 월렛이 훨씬 안전하겠죠? 언제든 쉽게 올라가려고 핫월렛으로 항상 사다리 연결해 놨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엄한 놈이 나 대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핫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핫월렛은 자신의 비밀번호, 즉 비밀키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비밀키가 안전하게 인터넷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는 지갑인데, 거래가 필요할 때만 사다리를 펴서 연결하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과 연동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핫 월렛은 대부분 앱 형태로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거고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콜드 월렛은 대부분 휴대폰의 앱이 아닌 인터넷이 차단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월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갑의 종류를 의미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갑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언급드렸던 제이드, 콜드카드, 키스톤 프로 같은 게 모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기기에 자신의 개인키, 즉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인 거고, 이런 하드웨어 월렛과 연동해서 거래를 도와주거나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블루 월렛, 트러스트 월렛, 아니면 제이드랑 연동되는 그린 월렛 같은 것들이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월렛인 겁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개념 잡고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망 위에 떠있는 네트워크에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갑을 만들어서 스스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비트코인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거래소 소유의 지갑 주소로 된 곳에 내 비트코인을 놓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겨야 한다. 그럼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보안에 아쉬움이 있는 휴대폰의 앱 형태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월렛은 당연히 거래소 지갑에 놓는 것보다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키,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하드웨어 월렛 하나를 사서 그곳에 직접 보관하자. 그래야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도 보안성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옮기시는 데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쉬운 영상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